안녕하세요. 이치맨의 안철준입니다. 요즘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죠? 특히 AI 시대를 굉장히 주도하고 있는데요. 오픈 AI의 가장 큰 투자를 한 회사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오픈 AI의 챗 GPT의 성장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전폭적인 지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러한 기술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AI를 엄청나게 접목하기 시작했는데요.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최근에 출시한 AI 관련된 서비스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AI를 기반으로 해서 전반적인 저희 업무의 프로세스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바뀌는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쓰고 있는 노트북, 엔드포인트 디바이스, 운영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얼마나 잘 조율돼서 움직일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밸류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새로운 서피스 라인업도 출시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런 AI 환경이 얼마나 잘 접목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클라우드 세상이지 않습니까? 클라우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보안에 신경 쓰지 않고 심리스하게 운영 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런 화두를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AI 시대의 4세대 업무 환경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웨비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의 MVP이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사용자 그룹 대표로 있는, 한국에서는 서피스의 최고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박성기 MVP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MVP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성기입니다. 윈도우스 앤 디바이스 MVP 박성기고요. 네. 아까 촌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사용자 그룹 대표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뭐 코워킹 스페이스나 이제 워케이션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 월루프의 시니어 어드바이저로 얼마 전에 차김해서 모던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좀 이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CN2에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여상현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네. CN2에서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기술 지원부터 구축까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저희 CN2에서 다수 구축한 윈도우 365 구축 프로젝트에도 같이 참여하는 여상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로 이제 거의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2023년도를 돌이켜보면 사실 딱 하나를 찝으라고 하면 기축 트렌드로 보면 AI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의 운영 대표로서 관련된 마이크로소프트 이 AI 관련된 어떤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실은 하반기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순박하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사실 상반기 때는 그닥 그 이슈가 되지 않았던 AI가 하반기를 넘으면서 오픈 AI, 챗 GPT를 비롯한 이제 그런 AI에 관련된 이슈들로 해서 굉장히 좀 바빠지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 디바이스부터 서비스까지 모든 거를 다 제공하고 있고, 오픈 AI의 투자와 그리고 오픈 AI가 또 애저 인프라를 쓰면서 또 굉장한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뭐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은 디바이스만 놓게 되면 결국 AI에 관련된 칩셋들이 이제 디바이스에도 포함이 됐다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 단순히 AI를 지원하는 것만 아니라 이거를 서비스에 어떻게 접목하는가, 이런 얘기들 사실은 좀 얘기할 게 많긴 합니다만 오늘 좀 제 세션 때 좀 그 얘기를 좀 담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AI에 관련된 어떤 흐름이 개인이라든지 기업의 업무의 프로세스, 업무 효율성을 엄청나게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사실 이거 개인이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했던 업무들도 이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환경에서 디바이스, 특히 노트북, 그 다음에 운영 환경, 또 업무 환경, 이런 것들을 같이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AI 뭐 이전에 지금 뭐 계속 이제 뭐 리모트 워크라든지 워케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새롭게 일하는 형태들로 좀 세상이 좀 바뀌다 보니까 그 디바이스를 단순히 이제 회사 안이 아니라 회사 밖에서도 쓰고 또 이제 AI가 되다 보니까 또 보안도 중요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OS부터 그 메인테너스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제 욕구들이 많아진 거죠. 그런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좀 제공하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포인트들 오늘 웨비나에 진행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 클라우드 회사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클라우드 회사가 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업무 환경들도 클라우드 환경 속에서 심리스하게 또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니즈? 그런 어떤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정말 실제로 맞죠. 저희가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재택근무를 다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저희가 회사를 찾을 때도 이제 재택근무 또는 하이브리드 근무가 가능한가가 이제 회사를 선택하는 중요 요인이 하나 될 정도로 이제 아주 큰 화두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 재택근무를 할 때 내가 정말 회사 업무를 집에서도 편하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부족함 없이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지금 많이 높아졌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러한 니즈를 빠르게 캐치해서 이제 윈도우 365라는 네. 그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이번에 한번 런칭하게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사실 윈도우즈 365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긴 했었는데, 실제 사전에 제가 리허설을 할 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흥미로운 포인트가 많아서 아마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웨비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과 질문도 올려주시면 담당자가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도 Q&A 시간에 따로 마련해서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 열심히 해주신 분들 추첨해서 또 좋은 경품도 준비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고 좋은 정보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비나 진행 중에 온라인 설문조사도 오픈됩니다. 꼭 나가기 전에 온라인 설문조사도 답변 주시면 더 좋은 웨비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설재현님, 김형철님, 임금식님, 김나우님, 유지명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댓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역슬래시 하면 질문이라는 말머리표가 듭니다. 거기에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편하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박성기 MVP님께서 서피스 라인업이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특징적으로 나왔고, 또 AI 시대에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또 우리가 기본적인 컨슈머 제품과 비즈니스 노트북은 어떤 부분이 다른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 핵심적인 내용들 전달해 드릴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VP 준비되셨습니까? 그럼요. 네. 자, 첫 번째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기입니다. 오늘 먼저 좀 신제품 얘기를 하기 전에 2023년 현재까지의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라인업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엔트리급부터 해서 서피스는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CEO들이나 엔지니어들, 그다음에 AI, 데이터 과학자들 쓸 수 있는 모든 라인업을 다 갖췄는데요. 엔트리급인 서피스 고 시리즈부터 서피스 프로 9은 당연히 이제 모든 보드들을 다 커버하죠. 그리고 랩탑 고, 그다음에 서피스 랩탑 5, 그리고 워크스테이션인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까지. 그래서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이제 설명드릴 그 디바이스는 딱 3개입니다. 엔트리급에 있었던 서피스 고4, 그 다음에 그 엔트리급 랩탑인 서피스 고3, 그리고 워크스테이션이자 AI 칩셋으로 강화가 된 랩탑 스튜디오 2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고포부터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컨슈머 제품은 나오진 않고요. 비즈니스용 제품, 그러니까 커머셜용 제품만 나오고 있고요. 네. 이 제품은 사실 비즈니스 시장, 특히 교육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산업 현장들의 요구사항에 맞춰졌기 때문에 사양만 좀 업그레이드된 이런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작업의 성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무 환경이나 현장 보안에 대한 극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됐는데요. AI라고 한다면 별도 AI 칩이 아니라 그동안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에만 달렸던 보이스 선명도에 대한 그 마이크 칩셋, 그 AI를 쓰는 그 마이크 칩셋이 엔트리급에도 이제 포함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팅을 하고, 엔트리급 PC에서도 미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녹음을 한다던가 아니면 현장에 있는 음을 채집을 해든가 이럴 때는 굉장히 강화된 성능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작업이나 아니면 뭐 실제로 이 서피스 고4 같은 경우는 고3도 그렇지만 그 카페나 아니면 뭐 그 유통 많은 대형 마켓 가보면 계산대로 쓰이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다양한 현장에서도 이제 그거를 좀 만나실 수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고4는 CPU나 그 여러 가지들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빠르고 더 전력 적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랩탑 코3조차도 그 형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12세대 i5를 프로세서로 강화가 됐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마이크가 비디오 선명도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같이 추가가 된 거고요. 그래서 엔트리급에서도 추가됐지만 서피스 고3는 이제
그러니까 랩탑 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일선 현장에서 서피스 랩탑까지는 필요 없지만 좀 그래도 생산성 있게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그 만족스러운 성능들을 가져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팩터는 그냥 보통 노트북처럼 생기긴 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서피스 펜을 쓸 수 있다는 부분은 제외가 돼 있지만요. 터치를 쓸 수 있다는 부분과 윈도우즈 헬로, 그러니까 안면 인식 부분은 되지 않지만 윈도우즈 헬로 그 지문 인식 부분들은 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보안성을 가지면서 조금 더 이제 좀 엔트리하게 좀 써야 되는 경우들 그런 경우에는 서피스 고3가 랩탑 고3가 이제 좀 맞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온 질문도 김정민 님이라는 이용석 님이 그 질문을 보면 이제 저희가 서피스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제품이 다른 노트북 메이커에 비해서 어떤 차별화 포인트가 있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질문을 올려주시고 있거든요. 이 슬라이드 끝나는 지점에서의 그 얘기겠지만 잠깐만 간을 맞춰드리면 좋아요. 비즈니스용 서피스에는 윈도우즈 11 프로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모델에 따라서는 윈도우즈 10 프로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복구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보증을 좀 늘릴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그 하나의 그 디바이스의 생애 주기가 끝날 때까지 이 디바이스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있다는 것들, 이런 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보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슬라이드가 준비가 안 돼서 이거는 좀 얘기를 드릴까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드라이버하고 펌웨어에 대한 그 이제 지원 주기가 좀 더 늘어났기 때문에 하드웨어 공격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그 펌웨어 업데이트들도 이제 지속적으로 봐줄 수 있다는 거죠. 그 기간을 보게 되면 그 디바이스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도 지원을 해준다라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여러 가지 이제 노트북이라고 하는 어떤 특성 때문에 하드웨어와 OS가 사실은 일반 메이커 같은 게 다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들이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같이 코워킹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OS를 제공하는 메이커가 하드웨어까지 제공한다는 거는 뭔가 레퍼런스적인 의미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최적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가 제공하는 장점은 확실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심지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두 가지 제품은 굉장히 엔트리급 제품입니다. 네, 엔트리급 제품조차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성능과 그다음에 이제 그 사용성을 굉장히 보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보안성까지도 지속 가능한 보안성까지도 제공한다라는 거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엔트리급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기암급 랩탑 스튜디오 2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사실은 전에 웨비나를 통해서도 그리고 제가 이제 제 개인 블로그 오신 분들도 있지만 랩탑 스튜디오 1을 통해서는 정말 기암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했다면 이제 여기에 GPU가 강화되고 AI 칩셋이 강화된 이런 그 모습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까다롭거나 아니면 뭐 그 다체다능한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GPU 부분들이 이제 뭐 RTX 40대의 GPU를 제공하고 당연히 그 RTX 그 코드라 그 코드로 쪽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학자라든지 CAD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선박 설계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지금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2를 지금 구매를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그 성능들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 퍼포먼스 모델조차도 칩부터 클라우드까지 모든 시큐리티를 지원한다라는 것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강조되는 부분들은 역시나 AI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AI에 대한 좀 얘기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랫동안 AI 기능에 대한 투자를 해왔고요. 그 오픈 AI에 대한 투자와 오픈 AI가 애저를 쓴 건 2016년부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급박하게 바뀌게 된 거는 이제 뭐 2022년 이렇게 될 텐데 2019년 서피스 4 X 때도 이미 카메라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AI 부분들이 적용됐기 때문에 미팅을 하거나 이럴 때 AI가 개입을 해서 CPU에 대한 부담을 되게 적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 설명은 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 AI가 좀 이슈가 되진 않았었죠. 정말 이슈가 됐던 거는 작년 말부터 이제 정말 그 올해 이제 후반기부터인데 그래서 2022년 정도에는 이제 서피스 허브에 달려 나오는 카메라가 이제 AI 프로세싱하는 카메라. 그래서 내 목소리지만 그 위에서도 그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지를 이렇게 프로세싱 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뭐 그 서피스 웨비나를 통해서 서피스 프로 9, 5G를 통해서는
NPU라고 해서 아예 뉴로 프로세싱 유닛이 아예 그냥 CPU에 박혀 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하드웨어 AI가 어떻게 그 윈도우즈 사용 경험을 바꿨는지를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인텔 CPU에도 들어간 부분이죠. 그래서 네. 기념비적인 모델이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CPU나 GPU, 뭐 NPU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사실 뭐 알겠지만 굉장히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히 말씀해 일반적인 주시죠. CPU는 그냥 단순한 이제 연산들, 글쎄 뭐 작업이 추가되면 뭐 스레드가 늘던지 CPU가 늘던지 이렇게 되겠죠. GPU 같은 경우는 병렬 연상을 하기 때문에 CPU보다는 좀 더 많은 연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들은 AI하고는 조금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AI를 위한 그런 데이터셋이나 이런 거 만들 때는 GPU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고 NPU 같은 경우는 뉴럴 프로세싱, 좀 더 많은 병렬 연산을 통해서 비디오나 오디오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를 쓴다든지 이럴 때 CPU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덜어줍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네. CPU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만, 이게 단순한 하나의 스레드를 해서 동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적어요. 그러니까 추가가 되려면 스레드가 늘던지 CPU가 늘던지 이렇습니다. 근데 GPU는 병렬 연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계산량을 가져가죠. NPU는 여기다가 더 신경망 처리 분산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계산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AI에 관련된 뭐 이미지를 처리한다든지 데이터를 처리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CPU나 다른 GPU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어주게 된다는 거죠.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는 CPU, GPU, NPU 이렇게 요새 인텔 거니까 이제 비전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합니다. VPU도 NPU의 일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떤 윈도우에서는 당장에 어떤 효과들을 얻을 수 있냐면요. 이 부분은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2 그리고 기존에 나온 서피스 프로 9 5G에 대한 부분인데 그동안 우리가 뭐 파워포인트든 아웃룩이든 뭐 이메일을 처리하든 뭐 AI 관련된 뭐 비디오 프로세싱 하든 다 CPU에서 다 몰아서 처리했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CPU가 뜨거워지고 그러다 보면 뜨거워지다 보면 속도를 낮추게 되고 이러다 보면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NPU가 개입이 되게 되면 CPU가 쓸 수 있는 거는 CPU에서 처리하고 NPU가 처리하는 부분들 NPU가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온도도 낮아지고 프로세스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더 넓어지고 그리고 뭐 AI 과학자나 아니면 뭐 관련된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은 내 목소리를 좀 더 채집을 해갖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한다라는 걸 구분할 수 있는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NPU가 개입이 돼서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이제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는 서피스 프로 9 5G였습니다만은 오늘 설명드린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2부터는 인텔 플랫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쓸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이번에 같아요. 그게 업데이트된 내용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애저 오픈AI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코파일럿 4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런 서비스로도 제공하지만 하드웨어 기반적인 AI에 관련된 플랫폼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를 오늘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뭐 기존에 CPU가 담당했던 역할들을 NPU가 역할 부담을 해가면서 전체적인 성능 퍼포먼스를 확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엔드포인트 디바이스에서도 엔드단에서 AI 분석을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스튜디오 2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NPU가 칩이 들어가면서 개선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그렇죠. 거죠? NPU가 개입이 되면 여러 사람이 같이 대화해도 어떤 사람이 대화했는지를 구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쓸 수가 있고 목소리에 대해서 캡션을 깔아줬을 때 정확하게 글자가 찍히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사실은 이제 오늘 데모 장비를 많이 가져오진 않았고 지금 새로 출시한 제품 가져오셨죠? 네, 맞습니다.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2가 이제 앞에 있고요. 네. 제가 제 쪽으로 이제 앞에 있습니다. 제 쪽 카메라 좀 인사이트 해주셨습니까? 네. 그래서 기존과 바뀐 거는 뭐 포트 부분들 해서 마이크로 SD 포트라든지 그다음에 USB-A 같은 포트들은 비즈니스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추가가 됐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막 이제 수치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NPU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카메라를 켜놨습니다. 지금 화면을 밑으로 내려놨는데 네. 카메라가 켜지면서 이 프로세싱 하는 부분들이 이제 CPU가 아니라
MPU와 카메라 모듈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MPU에 대한 수치가 확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팀즈로 이제 뭐 미팅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내가 이제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 이제 녹음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CPU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내가 좀 더 이제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스튜디오 2라고 하는 모델이 다양한 이 팩터를 지원하는 형태가 사실 되게 독특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잠깐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뭐 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그래서 스튜디오 지금 2가 같은 경우는 이제 텐트 모드고요. 네. 그리고 무슨 뭐 모드? 네. 무슨 모드요? 이게 스튜디오 모드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이런 형태를 지원하는 노트북은 없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랩탑 모드가 이렇게 있고요. 가능하고. 그리고 태블릿 모드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영업사원분들 아니면 좀 뭐 보여줬을 때 그냥 이렇게 플립을 뒤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상대방에게 그냥 보여주고 그냥 내 앞에를 딱 전환시켜주고 이런 쪽의 사용량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다양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그 폼팩터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피스 라인업 보면 사실 다양한 업무 환경에 맞춰서 골라서 쓰세요. 약간 그렇죠. 그래서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어떤 업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뭐든지 쓸 수 있는 라인업을 다 갖췄다고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실제로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그 서비스를 쓰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데이터 처리가 많으신 분들은 랩탑 스튜디오를 사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한국에서도요. 알겠습니다. 거의 데스크탑을 다 커버할 수 있을 때 최상위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기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피스 새로 출시된 제품들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들 한번 알아봤다고 하면 사실 또 궁금한 게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서피스 제품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용, 비즈니스용 서피스는 뭐가 다르냐? 어떤 차이점이 있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한 게 슬라이드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미 이제 뭐 지원이 단순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디바이스 OS부터 디바이스까지 모든 걸 제공하는 회사니까 가능한 그 범위고요. 또 한 가지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인튠이라든지 엔트로아이디 같은 것들도 인프라를 또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서 가능한 부분인 거죠. 인튠을 통해서 장치를 관리한다든지 앱을 배포한다든지 그리고 오토파일럿을 통해서 뭐 손대지 않고 배포한다라든지 아니면 펌웨어부터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이 철저한 데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부서는 카메라는 못 쓰게 해주고 싶어. 네. 이런 것들을 아예 정책단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뭐 통찰력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서피스는 SSD를 거의 다 썼어.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같은 것도 관리자가 받을 수 있는 것들. 사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오토파일럿 아마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토파일럿이 어떤 기능인가요? 그 오토파일럿은 다음에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SSD를 분리해서 부수고 그 서비스 파츠를 주문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지정된 보증 연장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비즈니스용 같은 경우는 보증 연장을 했을 때 선교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의 컨슈머 부분이라든지 그 커머셜 그 스큐가 좀 다른 이유기도 합니다만은 왜 서피스를 비즈니스용으로 제대로 구매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기도 합니다. 오토파일럿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토파일럿은 그냥 간단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구매했을 당시,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여기 세미나를 같이 한 데가 시엔토트니까, 시엔토트를 통해서 3대 이상이 아니면 좀 여러 대 이상 이미 도입하고 있는 데서 추가로 디바이스를 구매했을 때는요, 마이크로소프트, 시엔토트가 해당하는 고객의 마이크로소프트 365 테넌트에다가 디바이스를 등록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관리자는 이 디바이스는 어떤 프로필로 할 거야라고 설정만 해주면요. 배송 단계 때부터 이미 전사는 잡혀 있고요. 새 나가면 그 다른 조직 아이디로는 아니면 로컬 계정으로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갇혀 있는 상태로 배송이 되면 사용자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입력하고 이미 그 정의된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그 정책이 내려오는 상태로 바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한 서피스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조직에 등록되어 있는 것들은 이 펌웨어 단부터 조직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조직에 그러니까 만약
카메라를 미리 꺼야 된다라면 그 정책만 넣어놓으면 그 디바이스는 사용자가 액티베이션 아니면 디바이스가 켜지고 인터넷에 연결되는 순간 그때는 기업 정책이 더 많이 내려오게 된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예를 들면 스티커 안 붙여도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스티커를 하나 더 붙이는 더 경우도 붙여도 되긴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사실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미 국방부에서도 서피스를 쓸 정도로 어느 정도 정책만 잘 관리하시면 네. 이런 부분들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보안을 위해서 반드시 이제 회사 정책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다 못 쓰게 한다고 하면 또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불만이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나 어떤 부서나 보안, 특히 보안이 더 중요한 부서에는 카메라를 못 쓰게 하고 일반적으로는 또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정책들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포인트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이걸 마이크로소프트 인튠에서 그 관장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서피스 매니지먼트 포탈은 뭐 물론 이제 인튠을 통해서 물론 그 타사의 그 디바이스들도 가깝게는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뭐 펌웨어를 조정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못 하겠죠. 그리고 그건 한 안 되겠지. 가지가 더 나갈 수 그건 있는 안 되겠지. 부분은 한 단계 더 나가면 이 서피스의 이 조직 내에 있는 디바이스, 이 서피스의 모든 거를 그 한 곳에서 모니터링 한다. 그런 부분들이 강하고요. 그리고 보증 상태, 이게 보증이 곧 끝날 것 같아. 네. 아니면 보증이 이게 추가됐다. 이런 부분들을 상태를 모니터링 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제가 질문에서 살짝 봤는데 네. ESG 관련된 부분인데 탄소 배출 관련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에 관련된 디바이스를 도입했을 때, 그러니까 생산했을 때부터의 그 이미 계산된 값과 사용했을 때에 대한 누적되는 값들, 그리고 이걸 폐기를 했을 때 미리 입력되어 있는 그 계산된 값들을 한 번에 관리되기 때문에 그 카본 매니지먼트, 우리가 얘기하는 ESG 중에 이 부분에 대한 이 탄소 배출에 대한 것들이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로지스틱스 부분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쓰는 것들. 그래서 네. 뭐 개인적으로는 해외에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네. 뭐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제 은행이라든지 뭐 네. ESG를 굉장히 강하게 보는 데서는 그거 이유만으로도 서피스를 다 교체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얼마 전에 전 들었습니다. 환경을 엄청 사랑하는 기업이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포털에서 디바이스 지원하고 수리 요청에 대해서는 그동안 되지 않았었어요. 네. 하지만 지난 10월 이후로 그 이제 정책이 한국이 추가가 돼 갖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서피스 매니지먼트 포털에서 그 디바이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사용자한테 받으면 IT 관리자는 이 해당하는 부분을 직접 교환 신청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 보증 연장을 했다라고 네. 하면 선교환 서비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디바이스가 먼저 오고요. 그러면 이제 먼저 디바이스를 받은 다음에 기존 디바이스는 그 박스에 다시 포장해서 이제 그땐 전화 한번 해줘야죠. 회수해 가라고. 그러면 회수를 해가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실제 이 스크린샷은 제 서피스 프로 8 LTE를 교환을 받아본 거예요. 제가 그런가요? 국내 네. 처음으로 이 서피스 매니지먼트 포털을 통해서 교환을 받았었고요. 저 또한 선교환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선교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있습니다. 다만 제품이 살짝 모자랐던 시기다 보니까 텀은 좀 있습니다만은 주문하고 나서 서울 같은 경우는 하루나 이틀 뒤면 옵니다. 새 제품이. 이거를 IT 관리자가 해야 되는 일인가요? 네, IT 관리자가 직접 해줘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IT 관리자가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IT 담당자 관리자 입장에서는 수없이 많은 그런 IT 자산들을 관리하는 것도 되게 힘들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 프로세스, 그 다음에 어떤 정책들을 한꺼번에 조정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오토파일럿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다 가능한 거죠. 이게 비즈니스 모델만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비즈니스 모델만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컨슈머 제품과 같은 서피스 제품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컨슈머 제품과 비즈니스용은 다르다. 이걸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제가 좀 더 포인트 좀 궁금한 부분들의 하나는 사실 시중에서 여러 가지 랩탑들 지금 AI에 관련된 부분들 또 강조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뭐 지금 오늘은 사실 여러 가지 주제상 그 AI에 관련된 그 어떤
코파일럿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코파일럿 관련된 운영들도 서피스 운영 환경에서 더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들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최신의 윈도우를 지원해야 이제 뭐 윈도우즈에 있는 코파일럿 기능을 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최신의 OS를 가장 그 최적화된 그리고 가장 잘 지원하는 디바이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고요. 특히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에서 이제 코파일럿의 다른 기능들, 뭐 이미지를 크레이팅 한다든지, 뭐 이미지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내 목소리를 가지고 좀 더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하드웨어들도 좀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서피스는 하드웨어적으로 좀 준비가 좀 많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최신의 업데이트된 내용을 가장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 그게 서피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거기서도 비즈니스 모델이 그런 부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질문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Q&A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두 번째 세션 다 발표하고 나서 한번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하면서 답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질문들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답변을 최대한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온라인에서 드리는 게 조금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혹시 답변 드리지 못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웨비나 끝난 다음에라도 꼭 답변 드릴 수 있을 테니까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션으로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클라우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드웨어의 제약을 벗어나서 편하게 업무 환경 그대로를 어디서나 쓸 수 있을까에 대한 니즈는 기업이든 아니면 실제로 담당하는 직원이든 굉장히 그런 니즈가 많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군요. 네. 윈도우즈 365?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로컬을 넘어 클라우드로 넘어가 윈도우즈 PC란 이름으로 이제 윈도우 365에 대해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윈도우 365라는 제품이 생소하신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윈도우 365가 어떤 것인지, 어떤 제품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시엔토트가 이제 저희 윈도우 365 구축 사례가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지금 시청자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질 것 같은 몇 가지 사례를 짤막하게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번 이제 윈도우 11 2023년 업데이트를 통해서 윈도우 365 기능도 많이 강화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추가된 윈도우 365 기능에 대한 소개와 실제 윈도우 365 쓰는 환경이 어떤지 제가 한번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윈도우 365란 대체 어떤 것인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윈도우 365라는 걸 발표하면서 클라우드 PC라는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네. 클라우드 PC는 뭐냐?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은 이 클라우드에 돌아가는 나만의 PC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PC 하면은 들어가는 게 컴퓨팅, 그다음에 저장소 스토리지, 뭐 설정, 앱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원래 이게 물리적이 있다면은 클라우드 PC는 그것들이 이 물리를 벗어나서 구름 위에 클라우드에 돌아간다. 네,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PC가 이제 클라우드 위에 존재해서 이제 물리적 제약을 벗어났으니까 이 물리적 제약 벗어났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 되는 거죠. 우리 코로나 팬데믹 거치면서 다들 이제 막 재택근무, 원격근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많은 고민하는 게, 그러면은 회사 PC를 들고 갈 수 있게 해야 될까? 아니면, 집에 있는 개인 PC에서 우리 회사 데이터를 접속할 수 있게 해야 될까? 그렇죠. 둘 다 엄청 고민이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 데이터 이건 유출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 직원들 집에 쓰다가 뭐 바이러스 감염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많은데요. 클라우드 PC를 쓰게 되면은 클라우드 PC는 이 안전한 클라우드에 있으니까 그런 걱정이 없고 개인에 접속할 때는 클라우드 PC에 들어간 이 스트림 데이터밖에 없으니까 데이터 유출 걱정도 없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재택근무를 할 때 가장 큰 걸림돌 하나가 해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윈도우 365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회사에서 쓰고 있는 업무 환경 그대로를 굳이 회사 PC를 들고 가지 않아도 내 PC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클라우드 PC는 항상 클라우드에 켜져 있으니까 네. 내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내일은 재택이니까 집에서 일한다 하면은 회사에서 업무가 끝나고 컴퓨터를 끄면은 다 날아가잖아요. 그제 다 저장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집에 오면은 내 집 PC에서 또 다시 다 세팅하고 다시 켜고 그 동기화시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네. 특히 뭐 가벼운 문서면 상관없는데 막 내가 막 몇백 메가짜리 되는 이런 거 한다 하면은 그것도 엄청 머리 아픈데 클라우드 PC는 클라우드에서 항상 신뢰니까 그냥 거기서 접속을 종료하고 다음날 내 집에서 다시 연결하면 그때 그 상태가 그대로 빰 하고 뜹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설명해 주시긴 할 텐데 네트워크가 느리거나 이런 환경에서는 조금 뭐 예를 들면 이런 제한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럴 수 네. 있죠.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또 장점이 뭡니까? 네. 이 전 세계 아우른이 애저 클라우드,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랑 이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윈도우 365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애저를 쓰니까 전 세계 어디든 그 애저 클라우드 센터에서 윈도우 365 클라우드 PC가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접속하더라도 뭐 우리가 이제 LTE나 5G 데이터 쓰더라도 실제로 별로 내가 실제 물리피 쓰는 거랑 큰 차이 없는 그런 경험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말씀을 좀 더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실제로 노트북의 교환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실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이걸 매번 바꾸는 것도 굉장히 큰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실제 그렇죠. 특히 요즘은 이제 데스크톱 아니면 다 노트북을 주지 않습니까? 네네네. 노트북의 단점이 뭡니까? 네. 한 번 사면은 네. 스펙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다. 네.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 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한 1년 전, 2년 전에 샀는데 이제는 이제 업무를 하려고 하니까 네. 성능이 좀 부족하다 해서 네. 직원들 불만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회사 입장에서는 1년밖에 안 됐는데 아직 조금 더 쓸 수 있는데 이런 그렇죠. 느낌이 있으니까 네. 아직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조금만 참고 써주세요. 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네. 클라우드 PC는 네. 성능을 아주 유연하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업무를 할 때는 낮은 스펙으로 사용을 하다가 필요할 때 갑자기 이번 업무할 때는 좀 고상이 필요합니다 하면은 그때는 높은 사양 업그레이드 해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네네. 그때 그 비용은 업무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다는 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비용도 딱 그 성능 차이만 추가적으로 비용을 딱 거기에만 해주면 되니까 네네네.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유연하게 필요할 때는 약간 비용이 올라가더라도 성능을 네네네. 제공해주고 필요 없을 때는 다시 성능을 내려줘서 네. 비용을 아끼고 리즈너블 하네요. 네, 리즈너블하게 운영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좀 더 설명 들어보죠. 그러면은 이제 윈도우 365 하면은 이제 애저 버추얼 데스크톱이라던가 시트릭스도 있고 VMware도 있고 이런 이제 클라우드 BI 서비스랑 대체 무엇이 다르냐? 무엇이 다르냐? 이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왜 그러면 윈도우 365를 다른 클라우드 BI가 아니라 써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똑같은 MS가 제공하는 이제 애저 버추얼 데스크톱이 있는데요. 네. 윈도우 365 같은 경우에는 SaaS형 모델로 이제 사용하기 쉬운 심플한 서비스의 추정에 맞춰서 개발되었습니다. 네. 그에 비해 애저 버추얼 데스크톱은 파스형 서비스로 기업이 필요한 환경에 맞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커스텀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BI 서비스입니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OS 같은 경우에도 윈도우 365는 그냥 윈도우 10이나 11 같은 클라이언트 OS만 사용할 수 있다면 네. 애저 버추얼 데스크톱은 뭐 그 서버도 쓸 수 있고 멀티 세션을 쓸 수 있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용하기 쉬운 심플한 서비스라는 점이 여기 딱 나오는데요. 윈도우 365는 관리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인튠이나 그냥 웹을 통해서 바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업에서 인튠을 통해서 디바이스를 관리하고 있다면은 네. 그냥 일반 PC 관리하듯이 똑같이 이제 클라우드 PC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에 비해 뭐 애저 버추얼 데스크톱이라던가 시트릭스, VMware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PC 관리한 또 별개로 애저 쪽도 관리해야 되고 또는 VMware나 시트릭스 쪽도 관리해야 되는 좀 하나 더 이제 관리될 게 늘어나는 포인트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아주 큰 차이점이 가격인데요. 네. 보통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하면 우리가 이제 사용량 비례해서 요금이 탁탁탁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용량이 좀 많아지면은 요금도 그만큼 쭉 올라가는. 그에 비해 윈도우 365 같은 경우에는 딱 정찰제입니다. 네. 한 명당 한 달에 얼마. 그래서 우리가 100명이면 곱하기 100, 우리 1000명이면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서 이번 달에 정확하게 딱 이 요금만 나오겠구나. 이게 딱 예측하기가 딱 편한 시스템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냥 윈도우즈 11, 윈도우 10 이거 지원하는 거 보니까 그냥 이게 클라우드 OS 환경인지 환경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노트북을 쓰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동일한 환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실제로도 네. 동일합니다. 네. 진짜 자기가 클라우드 PC 접속하는 그것만 까먹는다면은 그냥 나는 그냥 윈도우즈 PC를 쓰고 그냥 내가 그냥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느낌밖에 안 납니다. 네. 그런 경험, 사용자 경험의 어떤 허들을 낮추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동일한 환경에서 쓸 수 있다라는 게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좋습니다. 기존의 다른 VDI 서비스에 대해서도 훨씬 더 간편하고 심플하게 쓸 수 있다는 점이 확실히 또 장점일 것 같고, 네. 가격적인 장점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또 정찰제다 보니까 음. 그래서 급격하게 막
사용량이 팍 늘어나가지고 원래 예상보다 초과되면은 음. 그럼 또 다음 달에 또 그럼 관리자 입장에서 스트레스 관리자도 받지.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그렇죠. 네. 딱 무조건 변하면 딱 그 가격이니까 네.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요즘처럼 AI 서비스에 관련해서 기술적 전환이 급격하게 전환될 때 하드웨어 사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니즈들이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외려 이런 클라우드 PC 환경, 그러니까 윈도우즈 365 같은 서비스가 더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기술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지만 계속 변화가 심하고 뭔가 업데이트 요청이 계속 많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를 맞춰서 하드웨어 사양을 바꾸기는 부담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 가상 PC로서 사용자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플렉서블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서비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저도 한번 써봐야겠는데.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얘기만 들어서는 윈도우 네. 365 별로 같은데 혹시 한데 데모도 오늘 준비하셨나요? 제가 실제로 이제 데모 저희 이제 서피스 9에서 돌아가는 좋습니다. 클래스를 한번 네. 준비해놨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그 전에 이제 저희 시엔토트에서도 이미 다수의 이제 윈도우 365 구축 사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은 사례를 한 3가지 정도 제가 네.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 고객사장 한 분이 이제 기존에는 온프레미스 인프라에다 VDI를 구축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온프레미스 VDI를 쓰다가 만약에 이 온프레미스 인프라가 장애가 났을 때는 그러면은 VDI를 못 쓰니까 다운타임 동안 업무를 못 한다는 이런 이제 걱정이 많으셨는데 그러겠죠. 이제 이번에 이제 윈도우 365 도입하면서 이제 클라우드 개발이다 보니까 MS가 또 클라우드 잘하지 않습니까? 24시간 돌아가니까 이 다운타임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어서 네. 이번에 그런 걸 해소하는 하나의 사례가 있었고요. 좋아요. 두 번째는 이제 맥이 있습니다. 네. 요 최근에 이제 애플 실리콘 하면서 이제 맥 진짜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개발자분들 그리고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은 원래부터 좀 맥을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근데 우리 또 회사 다니시면 다 알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필요한 이제 뭐 보안 프로그램, 업무 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윈도우즈에 최적화되어 있고 그렇죠. 맥은 거의 지원 안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내가 이 회사 일을 하다 보면은 네. 윈도우즈에서 어떤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회사 담당자분에 가가지고 제가 맥밖에 없어서 윈도우즈 업무를 위해서 윈도우즈 PC를 하나 주세요. 네. 여러 개 또 힘들고 네.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맥에다가 따로 VM을 깔아가지고 여기에다 VM 위에다 윈도우 설치해 쓰자니 그러면은 내 지금 업무하는데도 맥 퍼포먼스를 다 팍 쓰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네. 또 윈도우 돌리려면 네. 성능이 부족해져요. 이래서 막 네. 불만이 많은데 저희 고객사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는데요. 네. 클라우드 PC를 도입해가지고 이제 맥 유저마다 한 대 클라우드 PC 한 대 다 도입해서 아. 윈도우즈 업무가 필요할 때는 클라우드 PC에 접속해서 업무를 봐주세요. 그리고 개발할 때는 그대로 맥을 그대로 써주세요. 네네네. 실제적으로 아주 유용한 사례인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있습니다. 네.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민감해가지고 업무를 다룰 때는 어디 다른 유출도 안 되게 해야 되고 네. 또 다른 접속도 못하게 하는 그런 좀 아주 깐깐한 환경을 구축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은행 업무라든지, 은행 업무. 네, 그렇죠. 은행 비즈니스, 네, 근데 재택근무가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자꾸 복잡해져요. 그렇죠. 집에서 근무하는데 그 깐깐한 컴플라이언스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러 가면은 네, 직원 입장에서 곤란하고 회사 입장에서 곤란해지죠. 그렇죠. 근데 이제 클라우드 PC를 도입하면서 이걸 해결한 방법이 클라우드 PC는 회사가 관리하는 영역에 있으니까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 환경을 맞출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직원은 집에서 근무할 때는 접속하는 실제 데이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 PC 접속하는 것밖에 없고 그 외의 데이터는 개인용 PC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할 때도 클라우드 PC 안에서 알겠습니다. 개인정보를 해서 이 컴플라이언스를 깔끔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어쩌면 가장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죠. 네,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김창호님 대표님, 온프레미스 인프라 장애 시 조기 퇴근 각이었는데, 이젠 그렇지 못하겠고. 단점도 있네. 그러네요. 저희도 회사 근무하다가, 갑자기 인터넷이 안 돼 하면, 아유, 단점도 있네. 이건 좀 아쉽긴 하네요. 큰일 났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준비하신 거 설명해 주시죠. 데모네요. 네. 그러면 네. 실제로 이제 윈도우 365 클라우드 PC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준비되셨죠? 영상 플레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이제 제가 사용한 디바이스가 서피스 고2 상당히 연식이 오래된 디바이스인데요. 네네네. 실제 보시면은 코어 M3 이제 성능 낮은 CPU에 메모리도 8기가밖에 안 되는 네. 아주 깐깐한 성능입니다. 네. 지금 백그라운드에는 티미즈밖에 없는데도 지금 메모리도 거의 60% 사용하고 있고 네네. 또 회사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한
보통 수준 한 200, 300이면은 막 그렇게 막 빠르지도 않고 네. 느리지 않은 이런 보통 성능인데요. 네네네. 실제로 여기서 제가 업무하다 보면은 인터넷 탭 한 두세 개 키고 네. 엑셀 키고 하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쓸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다 타는 경우가 진짜 CPU 많아요. 지금 계속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도 지금 CPU 계속 네. 100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어. 이거를 한 두세 시간 일하다 보면은 이게 계속 뜨거워지니까 또 성능이 이 정도면 회사에서 노트북 바꿔줘야지. 바꿔줘야죠. 네, 이 정도면 근데, 바꿔줘야지. 근데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윈도우 365 접속할 때는 네. 윈도우즈에 있는 윈도우 365 앱을 딱 키고 네. 연결 버튼만 누르면은 아, 좋습니다. 바로 클라우드 PC에 접속이 됩니다. 음. 지금 저희는 이 영상을 편집 안 했기 때문에 네. 진짜 실제 환경에서 이렇게 클라우드 PC에 접속하는 딱 네. 그 시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네. 준비했는데요. 알겠습니다. 보통 한 평균 한 1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네. 1분 최초에 이렇게 연결하는 것만 걸리면 그다음부터 그냥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 1분이 길지 않냐 할 수 있을 텐데 네. 실제로 우리 물리 PC 컴퓨터 켜서 네. 윈도우 켜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정 입력하고 하는 시간도 생각해보면 1분에서 2분 정도 걸리니까 네. 그런 거 생각하면은 1분이 그렇게 막 길다고 느껴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윈도우즈 365를 켜고 커피 한 잔 내려놓고 네. 그렇죠. 이 정도만 일단 준비하면 된다. 자, 연결됐네요, 이제. 네, 연결되면은 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 PC는 아까 상시 실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작업했던 환경 그대로가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아웃룩도 켜져 있고 작업하고 있던 이제 엑셀 문서, 네. 워드 문서, 파워포인트 문서 전부 다 켜져 있고 팀즈까지 다 켜져 있는데 네. 보시면은 CPU는 거의 사용도 안 하고 있어요. 아. 메모리도 지금 넉넉하게 40%밖에 안 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클라우드 PC의 독보적인 장점 중 하나가 네. 애저에도 동작하니까 네. 애저의 네트워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네. 이 속도 특정한 속도를 보시면 놀라실 텐데요. 네. 딱 보시면 빰 5기가비트 이 아, 어마어마한 진짜? 속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속도도 거기를 따라가나요? 따라갑니다. 아. 5기가 업로드도 3.5기가비트 4기가비트가 가까이 가는 와, 일반 유저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가 그렇죠. 나오네? 일반 PC에서는 볼 수 없는 속도를 클라우드 그러네. PC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말 놀라운 속도죠. 그러네요. 그리고 네. 이제 아마 또 많이 관심 가질 게 좋습니다. 이번 이제 윈도우 11 2023년 지금 업데이트 비용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지금. 비용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나중에 답변 네,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두 번째 데모. 그다음에 윈도우 11 2023년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중 하나가 윈도우 365 스위치 기능입니다. 스위칭? 네.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이 창이 뜨는 게 아니라 네. 윈도우 11의 가상 데스크톱 기능을 확장해서 네. 가상 데스크톱이 전화하듯 물리 PC랑 가상 PC 이렇게 탁탁 전화하는 그런 전환이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요 기능의 가장 큰 장점은 네. 논리적으로는 PC가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네. 창을 닫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 클라우드 PC로 전환한 다음에는 정말 내가 그냥 이 PC에서 바로 클라우드 PC에 접속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개인적인 작업을 그냥 하고 있다가 회사 업무를 볼 때는 저렇게 전화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하고, 그다음 또 개인적으로 할 때는 개인적으로 하고, 전화. 그냥 그게 그냥 스위프트로만 가능하다 말씀이신 스위프트 거죠? 딱 넘어가죠. 네. 이게 재택근무할 때 이게 참 좋은데요. 그러네요, 왜냐면은 진짜. 개인 PC에서 막 내 개인 앱도 깔려있고 메신저에 깔려있고 이러다 보면은 클라우드 PC 창을 띄우더라도 VDI 창을 띄우더라도 메신저 팝업 뜨고 하면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얘는 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클라우드 PC로 이렇게 스위치한 단계에서는 네. 이 내 개인 PC에 있는 내용은 하나도 안 뜨기 때문에 오직 업무에 이렇게 딱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유용한 기능이에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이에요. 네, 이번 23년 업데이트와 함께 알겠습니다.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는 이제 윈도우 365 부티인데요. 네. 이것도 참 정말 좋은 기능입니다. 네. 윈도우 365 다 좋아. MS 이런 거 정말 칼같이 딱 긁어주죠. 네네. 윈도우 365 부트는 네. 딱 컴퓨터를 켜서 로그인할 때 바로 이제 윈클라우드에 접속하는 딱 그런 기능인데요. 한번 영상을 통해 한번 보시죠.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그인 하면 딱 뜨면은 윈도우 365 클라우드 PC가 뜨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딱 계정 입력하지 않습니까? 네. 제 계정 입력하고 제 비밀번호 딱딱 입력하고 그러면은 보통은 PC에 깔린 윈도우에 딱 접속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인 PC든 회사 PC든. 네, 그렇죠. 근데 윈도우 365 부트는 그게 아니라 바로 클라우드 PC에 접속. 애초에 처음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바로 윈도우즈 365 클라우드 PC 환경 바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린 이걸 신 클라이언트라는데요. 네네. 이 신 클라이언트도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신 클라이언트 전용 장비도 사야 되고 또 전용 솔루션도 사야 되고 네. 약간 좀 번거로운 게 있는데 네네네. 윈도우 365 부트를 쓰면은 그냥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윈도우즈 PC를
바로 C 클라이언트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지금 뭐 계속 들어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게 어차피 윈도우든 부팅할 때 걸리는 시간 정도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접속하려고 걸리죠. 그리고 클라우드 PC는 클라우드에 있으니까 걱정하는 게, 그러면은 요 물리 PC에 접속할 수 있는 뭐 블루투스 장치, 뭐 USB 장치 이런 거 못 쓰냐라는 걱정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로컬 PC 설정 열기 기능을 통해서 블루투스나 뭐 USB 메모리, 다른 장비들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기능도 당연히 클라우드 PC 추가해놨습니다. 환경에서도 내 PC에 있는 이 물리적인 어떤 디바이스 조정도 가능하다? 네, 가능합니다. 뭐야, 또? 예를 들면 뭐 네. 블루투스 헤드셋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네, 네. 것들들 그리고 이제 네. 보안키 같은 것들을 이제 네. 이제 윈도우즈 365 부트 PC에다가 이제 꽂아가지고 했을 때 네. 로컬하고 비슷한 경험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야, 그러면 거의 뭐 내 PC처럼 쓸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죠. 네. 주로 건설회사나 아니면 이제 뭐 큰 조선소득이 이제 그 서피스 고3 같은 이 엔트리급 서피스들을 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내 업무를 봐야 될 때 그렇게 이제 터미널로 지나가시는 이런 그 사례들은 많습니다. 저 화면 변경해 주시겠어요? 네. 도시관에 방금 뭐였어요? 그건 제가 이제 영상 캡처하다가 제가 실수로 바꿔버린 바람에 방송사고 난 줄 알았잖아요. 제가 캡처하다가 실수로 케이블이 딱 뽑아버렸더라고요. 아이고. 데모 영상이었다. 데모 영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CN토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수의 이제 윈도우 365 구축 경험이 있어서 혹시 윈도우 365에 대해서 더 많은 이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는 우리 회사도 관심이 있는데 한번 POC를 진행해 보시고 싶다 하면은 저희 회사에 이미 그런 프로그램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연락 주시면은 제가 성실성의껏 알겠습니다. 대응해드리겠습니다. 흥미롭네요. 윈도우즈 365. 현재 지금 뭐 기술 지원도 하지만 영업도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영업은 안 영업 안 하고요. 하시고요. 네네네. 실제 고객 사이드에서 관련된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계시는 네네, 거죠? 그렇습니다. 관심들이 많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관심이 이제 생기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전까지는 왜 없었어? 그전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재택근무에 대해서 약간 반신반의하는 그런 기조가 있다 보니까 네. 또 그냥 하더라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요 재택근무에 대해서 바로 투자기보다는 일단 좀 지켜보자. 일단 그냥 노트북 네. 들고 가시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약간 관심이 적었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제 직원들이 이제 복지로서 회사 선택하는 요소로서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원하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그럼 우리도 재택 환경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자. 이러면서 윈도우 365에 알겠습니다. 많았죠. 그냥 드는 생각은 실제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할 때 있어서 비용 효율적인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관리자라든지 회사 입장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직원들 입장에서도 업무를 할 때 개인적인 업무와 또 회사의 업무가 사실은 이게 중첩돼서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고 뭔지 분리하고 싶은 생각도 확실히 있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안 이슈도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클라우드 PC가 그 중에 되게 좋은 대안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이제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클라우드 PC도 만약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떡하냐라는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네. 클라우드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즈에 들어가 있는 보안 기능이 똑같이 동작합니다. 뭐 시큐어 부트라던가 하이퍼바이저 코드 무결성 그리고 윈도우즈 디펜더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PC에서 똑같이 동작하기 때문에 네. 윈도우즈에서 만약에 보안이 잘 되어 있다 하면 클라우드 PC도 튼튼한 보안을 똑같이 제공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발표 내용 끝났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션까지 다 진행했고요. 오늘 질문들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는데 답변이 지금 미처 질문을 커버가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Q&A 시간 잠깐 가지면서 올라온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 질문들 좀 소개를 좀 해주시고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도 계속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비나 끝난 다음에 답변 꼭 드릴 테니까 질문, 혹시라도 지금 답변 안 왔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꼭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올리면서 질문들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 중에서 딱 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사전에 보시면서 질문 몇 가지 실력하신 거 있습니까? 네, 저희 여성현 매니저의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서피스에 이제 LTE가 되다 보니까 네. 급하게 지금 통신을 연결해서 지금 질문을 다 봤는데요. 네.
일단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2에서는 내장 그래픽만 사용 가능하냐? 예, 누가 김현진 님이 김현진님? 네. 질문하신 건데, 그래서 전문적인 영상이 가능하게 뭐 엔비디아 지포스 계열의 뭐 그래픽 카드에서 편집 가능하냐?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에 이제 있는 컨피그레이션 통해 갖고 특정 소프트웨어는 내장 그래픽 카드만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설정 가능합니다. 네. 물론 자동으로 해갖고 알아서 판단을 하긴 하는데 수동으로도 설정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진수님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이제 서피스랑 뭐 다른 뭐 다른 벤더가 이제 혼용되는 경우 서피스 매니지먼트 포탈에서는 서피스만 이렇게 또 나오느냐? 맞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드릴게요. 컨슈머용 제품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비즈니스용 제품만 서피스 매니지먼트 포탈에 표시가 됩니다. 만약 이제 뭐 일련 번호를 강제로 뭐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표시는 될 수 있는 경우가 간혹은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증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만약 케이스가 오픈된다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거절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다른 제품이나 아니면 컨슈머 제품들은 적용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리고 이형준님 질문인데요. 펌웨어에 설정된 정책은 사용자가 덮어쓸 수 있느냐? DFCI나 아니면 이제 뭐 서피스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먼트 모드라는 걸 통해서 만약 정책이 잡힌 거는 사용자가 일절 그 서피스 UEFI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느냐? 그런 구멍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또 혹시 추가적으로 혹시 질문 보실 거 있으십니까? 네. 흥미로운 질문 몇 가지 있었는데요. 네네. 네, 오태경님께서 이제 복원 지점하고 이제 복원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냐. 복원 지점, 복원에 대한 이야기. 아무래도 그렇죠. 클라우드 PC 선물하다가 뭐 파일이 깨졌다, 아니면 뭐가 꼬였다 해가지고 돌려달라 이럴 거 있습니다. 네네, 맞아요. 클라우드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 2시간부터 최장 이제 12시간 간격으로 자동으로 이제 복원지 생성되도록 구성이 가능합니다. 아, 시점에 대해서 다 저장이 된다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 시점 대해서 이런 이제 저장되는 복원 지점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인 비용 하나도 없고요. 네. 그리고 인출을 통해서 뭐 10대든 100대든 일괄적으로 뭐 어느 지점으로 확 돌린다. 네. 다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편하게 관리자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또 하나 있으실까요? 질문들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네. 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럼 질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질문 올려주시고 계시고요. 자, 보시고 뭐 괜찮은 질문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자, 허진수님 질문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윈도우즈 365 붓 경우에 엔트리 단말기에 세팅해서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텐데요. 이 시나리오의 경우 배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윈도우 365 부트 배포 정말 쉽습니다. 인춘을 쓰고 있기만 하면은 진짜 바로 배포가 가능한데요. 인춘에서 윈도우 365 부트 구성하기라는 메뉴가 있는데 윈도우 365 부트 구성하기 메뉴 클릭하시고 관리자가 관리자가 하고 필요한 이제 설정 뭐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 접속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업데이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이제 몇 가지 설정을 구성한 다음에 그럼 이제 그룹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 그룹에다가 단말기를 추가해 주시면은 단말기가 인터넷 연결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인터넷으로부터 그 정책을 받아옵니다. 정책만 받아오면 이 디바이스는 로컬 윈도우즈가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PC 쓸 수 있는 윈도우 365 부트로 바로 딱 정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답변이 되셨습니까? 공용 PC의 시나리오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인으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공용 PC로 주는 거다 보니까 이제 키오스크나 그래서 그냥 해당 디바이스는 이제 사람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무용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대 업무하는 거, 카운트 뭐 이렇게 리셉션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디바이스를 주고 그냥 자기 아이디로만 입력해서 그냥 일하고 그냥 디바이스 반납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질문들 중에서 뭐 또 한두 가지만 더 하고 시간상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현진님 질문입니다. 본사와 원격지에서 윈도우즈 365에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등, 그러니까 해외와 지사 간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보안 이슈라든지 보안 정책에 어떤 영향분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일단은 윈도우 365는 사스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인텔에 동작하니까 그쪽 이제 만약에 사내망이랑 이제 윈도우 365 접속할 때 그게 차단되어 있다면은 그런 건 이제 약간의 개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은 있고요. 하지만 윈도우 365랑 이 네트워크가 연결한 부분은 전부 다 이제 HTTPS, SSL에 연결되기 때문에 다 암호화돼서 막 데이터 누출에 대한 걱정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이형준님 질문은 뭐 근본적인 질문일 것 같습니다. 이제 주변 기기와 접속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역시 네트워크가 끊어지면 워킹 컨텍스트가 재접속 시까지 홀드 된다는 점이 이동이 잦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네요. 네. 아마 그렇죠. 이동할 때는 와이파이는 이동하면서 쓰기 힘드니까 이제 좀 그런 걱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클라우드 PC랑 찰떡궁합인 게 LTE나 5G가 달립니다. 아, 네. 서피스로 치면 네. 서피스 고 LTE 모델, 아, 네네네. 서피스 프로 9 5G 모델이 그러네요. 찰떡궁합입니다. 이동이 잦은 분 같은 경우에는 5G라든지 이런 LTE 지원하는 그런 노트북이 훨씬 더 좋겠네요. 뭐 당연히 연결성이 보장되어 있는 커넥티드 PC를 쓰는 것이 맞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그 LTE라든지 5G 같은 경우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게 고객들이 걱정하는 게 그러면 접속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그거는 이제 그 해당하는 클라우드 PC가 데이터 센터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접속되는 그 트래픽도 굉장히 좀 적게 먹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재연결에 대한 시간은 그렇게 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건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합니다만은 타 솔루션보다는 굉장히 좀 빨리 접속된다라는 거 그걸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좀 많이 이런 연결됐다 끊어졌다 하는 많이 쓰던 거는 지난 3월에 제가 시애틀 다녔을 때 기내 인터넷을 좀 인용했거든요. 비행기에서 이제 이용을 했는데 네. 굉장히 느려요. 비행기에서 굉장히 느린데 이제 그리고 끊어질 때도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위성이다 보니까 비행기 탈 때는 쉬어야죠. 아유, 그래도 좀 놀아야지. 그 와중에도 윈도우즈 365의 커넥 시간이 다른 클라우드 PC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경험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자, 윤성원님 질문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365 같은 경우 단독으로 사용할 때마다 보다 서피스 제품 등 타 제품과 같이 사용할 때 시너지가 더 클 것 같은데 윈도우즈 365의 모든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최소 디바이스 사양. 딱히 특별한 최소 사양 없습니다. 네. 그냥 윈도우즈 10이 기본적으로 잘 돌아가는 사양이다. 네. 윈도우즈 11이 기본적으로 잘 돌아가는 사양이다. 네, 네. 하면은 윈도우 365의 모든 기능을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규격,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어떤 가이드도 있나요? 가이드는 따로 없고요. 네. 대신 이제 웬만하면 된다? 웬만하면 된다. 최소한 그러니까 윈도우즈 11을 좀 쓸 수 있는 환경에서는 네, 윈도우즈 11 프로 네. 쓸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제 서피스로 치면 서피스 고부터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까지 네. 전 라인업에서 윈도우즈 365는 다 쓸 수 있다. 아까 데모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게 고죠? 고투. 굉장히 옛날 사양인데. 연식이 된 불구하고. 모델이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PC 윈도우즈 365 쓰는데 문제가 없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뭐. 거의 다 쓸 수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들 굉장히 많이 주셨고요. 가격에 대한 뭐 비용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도 많고 실제로 사용할 때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웨비나 끝난 다음에 라이브 끝난 다음에 한번 질문 보시고 답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많은 질문들 저희가 다 소화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꼭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는 시그니처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성기에게 서피스란 그리고 여상현에게 윈도우즈 365란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보드에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창에 주셨던 내용들 저희가 잘 반영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아직 온라인 설문조사 오픈되어 있습니다. 꼭 좀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웨비나가 라이브가 올해의 마지막 웨비나 라이브가 아닐까 싶은데 올 한 해도 저희 이쯤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웨비나와는 다르게 좀 더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좀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2024년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할 테니까 많은 참여와 또 관심, 또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되었습니다. 네, 먼저 박성기 MVP님부터 박성기에게 서피스란 저는 보여주세요. 일상도구죠. 네, 일상도구다. 매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페이퍼리스를 한 지가 13년이 됩니다. 그래서 종이 없이? 종이를 잘 안 써요. 되도록 종이를 안 쓰는 페이퍼리스를 하다 보니까 이 서피스 디바이스는 제 종이이자 제 업무 도구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얘는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네. 그래서 일상 도구다. 자, 선택권이 있다. 여자친구 서피스 어떤 걸 보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여상현에게 윈도우즈 365란? 저에게 윈도우 365란 회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업무 장비입니다. 네. 예, 추가 설명해 주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가 이제 기술 지원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퇴근하고 나서라던가 주말이라던가 이럴 때도 이제 막 장애가 나가지고 지원할 때가 있는데 그걸 대비해가지고 계속해서 회사 PC를 들고 다니기에는 너무 번거롭고 무거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회사에서 주는 PC가 솔직히 제 마음에 안 드는 디바이스여서 별로 그렇게 쓰고 싶지 않은데요. 클라우드 PC를 쓰면은
제가 좋아하는 서피스 쓰면서 그러면서 제 서피스 내에다가 회사 디바이스 막 데이터를 넣을 필요도 없고 막 더럽힐 필요도 없이 회사 업무를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비여서 정말 회사가 주는 최고의 업무 장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흥미로웠고요. 윈도우즈 365, 그 다음에 서피스 새로운 라이브, 마이크로소프트가 준비한 AI 시대의 새로운 업무 환경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들려봤습니다. 앞으로 두 분 내년에도 잘 활약 부탁드리고 또 기회 있으면 또 웨비나로 저희 스튜디오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끝까지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내년도에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지사항에 보니까 윈도우즈 365 검토를 위한 POC 혜택 이벤트도 열려 있다고 하네요. 저 이 클릭 누르시면 다양한 이벤트와 또 POC 진행에 대한 다양한 혜택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 라이브는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